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불규칙한 현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발생하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암인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죠.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이 대장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대장암,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들어는 봤는데 사실 왜 걸리는 건지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공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학 알지 시간 대장학문외과의 이상철 교수님과 그리고 내과 전문의 난관우 박사님과 함께 현대인의 대표 생활습관병 대장암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각종 궁금증까지 모든 것을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게 워낙 관심이 많은 질병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내과와 외과 두 분 전문의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상철 교수님, 이 코로나19 여파로 요즘 병원을 찾는 일을 꺼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일까요? 요즘 대장 내시경 검사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장암 발생률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입장이고요. 네. 그 원인을 보면 어쨌든 서구화된 식습관과 연관해서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 또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 한 원인이 되겠고요. 네. 어쨌든 요즘은 옛날과 달리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 또한 대장 내시경에 대한 접근 또 그 대장 내시경이 널리 쉽게 시행되다 보니까 네.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쉽게 발견하게 되면서 대장암 발병이 높게 나타나는 거로 보이게 되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지남으로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대장암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좀 해왔거든요. 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환자 수가 원래 14만 4,427명, 2015년도에 그랬었는데 네. 2019년도에는 대장암으로 판정받은 환자의 수가 16만 2,030명으로 최근에 정말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 남자, 여성, 남성 누가 더 많이 발병하냐? 남성이 조금 더 많이 발병은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성별에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30대까지는 전체 환자의 0.3% 정말 적죠. 근데 40대부터는 발병이 시작이 되고 주로 50대 이후에 그 장년층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병이라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조사가 좀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장암 발생은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30, 40대도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난관우 교수님 정확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장암이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네.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 원인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식생활적 요소, 환경적 요소, 그리고 유전적 요소와 그 외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발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연령에 따라서도 발생률은 높아집니다. 네. 50세 이후가 되면 현저한 발생률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네. 50세 이후부터 검진을 권고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크론병과 그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 발생률이 4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흡연 음주로 인한 이 회식이라든지. 예, 그렇죠. 회식을 통한 잦은 음주, 네. 운동 부족이나 비만과 같은 식생활적 요소가 질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 노출이 있는 경우는 40세 이후부터 검진을 권고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식습관과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대장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알진한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가 그래서 오늘 준비를 참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장암에 관한 영상을 먼저 준비를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몸속의 대장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사람의 가장 마지막 소화기관인 대장은요, 지름이 약 7cm의 굵은 관이고요. 전체 길이는 약 1.5m에 이릅니다. 대장은 크게 충수돌기, 결장, 직장으로 나뉘는데 특히 결장은 위치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좀 불리게 되거든요. 오른쪽 복부에는 상행결장, 배 위쪽은 행행결장, 왼쪽 복부는 하행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S결장이 모두 결장에 속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서 결장으로 이동되는데요. 수분이 흡수된 후에 직장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네. 대장암은 암이 안쪽 점막에만 있으면 0기, 점막 하층에 국한되면 1기, 근육층까지 침범했으나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2기고요. 네.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3기로 봅니다. 그리고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되면 4기로 분류합니다. 네. 자, 이 대장암이 0기부터 4기까지 분류가 된다는 걸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이상철 교수님,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 대장암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사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질병이 대장암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보통은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배변 습관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설사나 변비, 잔변감이라고 하죠. 네. 배변 후 장이 완전히 비어지지 않아서 뭔가 후련하지 않은 느낌, 뿐만 아니라 피가 비치는 혈변, 또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또 배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혹은 뭔가 가득 차거나 부푼 느낌이 든다든지,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메스껍거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된다든지, 뭔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네. 또 대장에 있어서는 대장 자체가 복강 안에서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결장을 이제 둘로 나누는데요. 근위부, 즉 몸의 우측에 있는 결장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설사나 소화불량, 또 복통, 빈혈, 체중 감소, 간혹은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좌측 결장에 암종이 생긴 경우에는 혈변이라든지 변비, 또 불규칙한 배변, 또 장폐색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항문에 가까운 직장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혈변, 불규칙한 잦은 배변, 그리고 그 직장에 매달려 있는 그 암종 덩어리 때문에 변이 지나가면서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거에 의해서 뭔가 가늘어진 변, 또 그거에서 묻어나는 혈변 등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배변을 한 후에도 그 덩어리는 직장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배변 후에도 잔변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무엇보다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대장암 검사라는 게 수월하지가 않잖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불편하고 번거롭다 그리고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관우 교수님, 사실 대장암 검사가 그러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들 부담이 돼서 검진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만 받는다면 사망률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조기 검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분변 자멸 검사가 있는데요.
저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 50세가 넘으면 매년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는 소량의 그 대변을 채취해서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분변 자멸 검사 양성이면 그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조기 검진과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확도가 90% 이상이고요. 네.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되는 용종을 바로 제거할 수 있고 최근에는 그 내시경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조기에 발견되는 암을 내시경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CT나 MRI와 같은 영상 장비를 활용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장 내시경이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 그 차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바륨 네. 예전에는 그 바륨과 같은 그런 조영제를 활용하는 대장 조영 검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해서 네. 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힘들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대장 내시경 받으신 분들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그 검사 때문이라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 저한테 너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는 나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젊은 나이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철 교수님, 저처럼 좀 젊은 30대 혹은 40대까지이신 분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장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40세 이하에서의 대장암은 전체의 2에서 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인, 즉 무증상의 대장암 평균 위험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50세부터 건강검진 시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동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즉 과거에 본인이 대장암이나 종양성 용종을 절제한 과거력이 있다든지 예. 가족 중에 그러한 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의 어떤 시작 시기와 주기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고요. 예. 또한 어떤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 혈변이라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 또 우연히 다른 질환이나 이런 거를 검진하다가 CT와 같은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어떤 네. 종괴가 발견됐다든지 이러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 조기 발견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리를 하고 꾸준히 검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관우 교수님, 일단 우리가 건강검진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중간에 간혹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용종은 우리가 다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되는 용종은 대부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용종이란 대장 내 그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돌출된 형태의 병변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대장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과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용종이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 용종 중 선정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암성 병변으로 불립니다. 대장암의 85% 정도가 바로 이 선종성 용종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장 용종을 열심히 제거한 경우에는 그 대장암을 약 75% 이상 낮출 수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용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용종 제거 후에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용종 제거하는 과정에서 용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또 정결 정도에 따라서 진단되지 않고 지나가는 용종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용종 제거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용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용종을 제거한다, 뭐 이런
아무래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수술적 요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들어봤거든요. 이상철 교수님,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수술할 수 있는 뭐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장암 수술 방법으로는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보통 15에서 20cm 정도 꽤 크게 복부를 네. 절개하고 벌린 상태에서 주로 손 작업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0.5에서 1c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절개창 한 4, 5개를 통해서 대롱 형태로 돼 있는 수술 기구를 넣고 네. 조작을 통해서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절개창이 작아서 복막 손상이 작은 관계로 수술 후 통증이 적어지면서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미용 효과가 뛰어난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배 위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고 하는 수술이며 사람이 직접 수술 기구를 가지고 수술하는 대신에 원격 조정되는 로봇 팔에 네. 부착되어 있는 여러 기구를 사용을 해서 네. 수술하는 법입니다. 장점으로는 탁월한 시야 확보 그리고 로봇 팔에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어서 안정된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동작을 취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요. 종양학적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연구 결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복강경과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 개복 수술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치료 후의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식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대장암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수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서 좀 나을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대장암은 고연령층만 걸리는 질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명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입니다.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은 패스트푸드,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즐기면서 서구암의 대표적인 대장암 환자 수가 급증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가공육과 붉은 고기. 이게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있죠.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적은 양을 먹어도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요. 또 변의 양을 늘려서 빠르고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햄, 소시지, 고기 뭐 이런 것들 저도 좋아하지만 아이들도 좀 좋아해서 맞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긴 하는데 교수님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 소시지나 붉은 고기 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남관우 네.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네. 그 섭취를 할 때는 꼭 녹색 채소를 함께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사실 음식 섭취에 있어서 고지방식이는 대장암 발생 원인으로 생각되는 담즙산의 분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네. 일부에서는 이제 지방이나 육류 섭취보다는 고열량 시기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한 태우거나 튀긴 음식, 네. 훈제한 음식들은 발암 물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고섬유질을 포함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그 대변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그 담즙산과 같은 발암 물질과 그 대장 점막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고 네. 대변의 양을 늘림으로써 이 세균의 밀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그로 네. 인해서 암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판넬 이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대장암을 부르는 습관과 대장암을 이길 수 있는 습관 이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부르는 습관은 좀 안 좋은 거겠고 이길 수 있는 건 좋은 걸 텐데 먼저 이 첫 번째들은 제가 바로 떼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배웠기 때문이죠. 적색육과 가공육은 나쁜 거고요. 식이섬유는 좋은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장암을 부르는 두 번째 습관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있기라는 건데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데 이것도 좀 안 좋다는 네. 건가요, 이상철 교수님?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서 일하면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는데요. 네. 대장암의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배나요? 결과가 있습니다. 이야. 이런 내용은 네. 미국의 폭스 뉴스 등에서 실린 적이 있다고 하고요. 네. 호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 918명과 일반인 102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과 평소 앉아 일하는 시간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네. 결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 확률이 2배 이상, 서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직장암에 걸릴 가능성도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약 44%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이야. 와, 그렇게나 많은 앉아있는 게 안 좋을 줄 몰랐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좀 일어나시는 그럴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습관을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장암을 이길 수 있는 습관, 대장 마사지라고 합니다. 남관호 박사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되죠? 네.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제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그 대장 마사지가 있습니다. 네. 두 손을 모으고 대장이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은 누워서 계시고 한 분은 앉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것도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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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가볍게 이렇게 배 마사지를 저희 다정다감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배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 사실 저희가 하자고 안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대장암을 부르는 습관 네. 세 번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대장암을 부르게 되는지 세 번째, 건강검진 미루기. 이건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누구나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 잘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보통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뭔가 검사를 진행했을 때 염려스러운 그런 질환이 발견될까 봐 무서워서 검진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나머지 종이를 떼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기는 습관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장암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마지막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상철 교수님.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은 네. 뭔가요? 그만큼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대로 된 첫 번째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는 것이 대장암을 이기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장 청소하는 장 정결제나 대장 내시경 시스템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편하게 쉽게 할 수 네. 있고요. 따라서 한번 맘 먹고 장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끝까지 네. 후련하게 내시경을 하고 보면 또 결과에 있어서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안심할 수 있고요. 내시경에 대한 그간의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뢰감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만약 내시경을 했는데 문제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올바른 치료를 즉각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조기 치료의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발생하는 암 중에서도 잘 걸릴 수 있는 대장암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오늘 두 분께서 강조해 주신 대장 내시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런 불편한 점이나 의심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용기 내서 또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각각 이렇게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상철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장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거나 상담을 네. 할 때 화재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는데 네. 어떠한 위험 요소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간과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큰 일로서 또 급작스럽게 이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네. 때문에 맞아요. 우선은 화재에서처럼이나 예방이 최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관우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진이겠는데요. 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귀찮다 생각하는 병 검사, 그리고 두렵게 생각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귀찮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대장암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대장암이 굉장히 저와는 관련 없는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좀 공부했을 때 30대, 40대는 관련이 없다고 했었기 네. 때문이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나와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구나. 네. 조금 힘들지라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장암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좀 알아보셔서 검사 조금 힘들더라도 그거 참으면 아주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방송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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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대장암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